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이런 나약함을 버려야 해. 그래, 이게 내 성장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나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칠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늘 더 잘해야 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채찍질을 멈추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때로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지치고 힘든 마음을 안고 잠 못 이루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듯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또 어쩌면 가혹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내면 풍경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비단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2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천재적인 지식인도 이 물음에 평생을 바쳐 답하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자신을 몰아붙였을까요? 왜 그토록 치열하게 완벽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며 채찍질했을까요? 그의 삶과 사상 속에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우리 현대인들이 찾고 있는 어쩌면 잊고 있었던 해답의 실마리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기 다그침이라는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심리를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역사책 속의 인물을 만나는 것을 넘어 그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의 내면에 어떤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발견하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다산의 지혜를 통해 자기 비판과 자기 성장의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학문에 매진하며 오로지 백성들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조명하는 것을 넘어 자기 성찰과 성장을 갈망하는 모든 현대인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선인의 삶에서 당신이 오랫동안 찾던 답의 실마리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깊은 내면 속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는 우리 내면의 깊은 물음 속에서 다산 정약용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나보았죠. 그렇다면 조선 후기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이 위대한 학자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토록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며 일생을 보냈을까요? 그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 고뇌의 시작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탁월한 학자이자 낡은 체제를 개혁하려 했던 선구적인 사상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학문의 궤적만큼이나 가슴 저미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바로 전남 강진에서의 18년간에 걸친 긴 유배 생활이었죠. 그 적막하고 낯선 땅, 강진에서 그는 외부의 모든 유혹과 단절된 채 오직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혹독하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마치 사막의 수도자가 자신을 단련하듯 그는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려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수를 쏟아내며 학문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의 양을 넘어 한 인간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정신적 위협의 정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유배지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붓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필봉 끝에는 당대의 혼란과 개인의 번민뿐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시대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지식인의 치열한 몸부림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이죠. 초췌해진 모습으로 강진의 적막한 초가집 책상에 앉아 밤늦도록 붓을 놓지 않던 그의 깊은 눈빛은 어쩌면 당시 조선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꿰뚫어 보려는 지식인의 치열한 빛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책과 원고, 더미 속에서 그는 단순한 학문 탐구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며 시대를 구할 지혜를 찾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다산의 이러한 자기 성찰은 결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처절한 의지의 표현이자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숭고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석을 다듬는 장인이 거친 원석을 깎아내고 또 깎아내어 마침내 영롱한 빛을 끌어내듯 다산은 혹독한 자기 다그침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갈고 닦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산이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살았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조선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정조대왕의 개혁 정치가 꽃을 피우려던 시기도 잠시, 왕이 승하한 후 왕권은 약화되고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득세하며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부패와 혼란에 빠져들었죠. 관료들은 백성을 수탈하기에 급급했고 탐관오리들의 횡포는 하늘을 찔러 백성들의 피눈물은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농민들은 가혹한 세금과 끝없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고 낡고 부패한 궁궐의 권력 다툼 속에서 민초들의 삶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것이죠.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다산 정약용은 한 명의 지식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소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유배는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오히려 시대의 모순을 더욱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배길에 오르는 다산의 쓸쓸한 뒷모습은 어쩌면 무거운 시대의 짐을 짊어진 한 지식인의 비장한 결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강진의 척박한 자연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학문적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붓을 들고 책을 펼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애끓는 마음과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자기 다그침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고 무너져가는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지식인의 숭고한 사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시대의 병폐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치열한 고민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나 학문적 탐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모든 사유는 결국 백성을 위한 정치, 즉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경세로 귀결되었죠. 그의 철학은 바로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찬란하게 꽃피웠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짓누르던 무거운 현실을 직시하고 공허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관념 대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실용적인 학문, 그것이 바로 실학이었죠. 다산의 끝없는 자기 다그침은 이러한 실학의 정신과 뿌리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내면을 수양하는 수신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덕목을 완성하는 것을 넘어 그 굳건한 힘으로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고 고통받는 백성에게 희망을 주려는 경세치용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자기 성찰과 극기라는 가르침이 단순히 도덕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산에게 그것은 곧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근본 바탕이 되었죠.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딜 튼튼한 건물을 짓기 전에 견고한 주춧돌을 놓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다지는 수신이야말로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바른 정책을 펼치는 데 필수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한 유산인 목민심서나 흠음신서 같은 저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제도를 개혁하라는 것이적인 주문을 넘어 관리 개개인의 청렴함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나 자신부터 바르게 서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준엄하고도 깊은 자기 다그침의 메시지가 짙게 배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토록 치열했던 다산의 자기 다그침은 비단 200년 전의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또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지 않나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와 무한 경쟁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더 완벽해야 해, 더 잘해야 해라는 무언의 압박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번아웃을 겪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의 덫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산의 자기 다그침과 현대인의 그것은 시대적 배경과 겉모습은 다르지만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본질적인 욕구라는 점에서 놀랍도록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산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어떤 깊은 울림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그의 자기 다그침이 단순한 자기 비난이나 파괴적인 완벽주의와는 분명히 달랐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산은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찰했지만 그 목적은 결코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좌절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백성을 위하고 혼란한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동력이었죠. 마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밭을 갈고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정성껏 고르듯 자신의 내면을 다듬는 치열하고도 생산적인 과정이었던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비판과 건강한 자기 동기부여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모호하게 느끼곤 합니다. 이럴 때 다산의 삶과 철학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그치되 그 모든 힘을 외부 세계를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스스로에게 혹독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나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다산 정약용의 자기 다그침은 건강한 자기 돌봄과 지속적인 성장의 균형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작정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고된 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는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삶은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그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소중한 다그침이 당신 자신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요? 그의 심오한 철학은 고뇌하는 현대인의 내면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오한 철학은 고뇌하는 현대인의 내면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산의 자기 다그침은 과연 우리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고 있죠. 더 나은 나를 갈망하며 완벽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끝없는 자기 비판의 굴레에 갇혀 번아웃이라는 깊은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마치 스마트폰 화면 속 타인의 완벽한 삶과 나를 비교하며 나 자신을 끝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산 정약용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자기 다그침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완벽주의에 매몰되어 자신을 몰아붙인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의 혹독한 자기 수련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로잡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대한 소명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치열함은 오직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다산의 자기 다그침은 우리에게 파괴적인 자기 비난과 건강한 자기 동기부여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 그 이유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산처럼 더 큰 가치를 향한 노력의 일환인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철학은 무작정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노력이 어떤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성찰하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결국 다산의 지혜는 우리에게 건강한 자기 돌봄과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점을 제시하는 듯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되 그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고 그 모든 노력이 궁극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 말이죠. 이는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 진정한 자아 성찰과 사회적 책임감을 동시에 일깨우는 깊은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자기 다그침은 개인적인 고통이나 완벽주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낡은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던 한 거대한 지식인의 숭고한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자기 혁명이었던 거죠. 2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의 삶과 철학은 오늘날 고뇌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하며 건강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다산의 지혜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강렬한 공감과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이 때로는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늘 건강한 방향성과 따뜻한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에서 작은 위로와 함께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찾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토록 스스로를 다그치는 걸까요? 다산 정약용이 평생을 바쳐 찾았던 답은 결국 더 나은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었을 겁니다. 그의 끊임없는 성찰과 자기 다그침이 결국 수많은 저작으로 꽃피워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삶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볼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인물의 지식 축적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